어떤 공동체의 리더 있잖아요. 어떤 조직의 리더. 그 앞에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는 앞을 얘기해야 돼요. 앞을. 진단을 해가지고는 그 집단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대통령들이 뭐 이렇게 정치가들 공약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래의 말을 얘기를 하는 자가 이제 가장 상위 수준의 얘기를 하는 거고, 미래의 말을 했던 자는 이 무문자 사회에서는 샤먼이고, 동화라는 게 뭘까? 말이라는 게 뭘까? 언어라는 게 뭘까? 되게 근본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서 나중에 이현숙 선생님을 뭐 따로 뵙는다든지, 이현숙 선생님이 이제 언어사회학자시니까 주술성에 대한 이현숙 선생님의 의견을 묻는다든가. 가을에 이현숙 선생님께 그냥 영강을 부탁드려도 좋을 것 같고, 뭐 여기가 어 저는 이 책이 그 국문과 책이 아니잖아요. 이게 문학과에서 읽을 법한 책이 아니고 인류학과에서도 읽을 수가 없고, 이게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우리밖에 읽을 수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독특한 책인데 3권까지 이제 힘들게 갑니다. 이거는 기술론이니까 그것도 이제 재미가 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이 책의 주제는 말과 사물입니다. 말과 사물. 물체적 관계에 대해서, 그다음에 비물체적 관계에 대해서 인류의 근원적인 사고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우리가 기근이 돌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 주술사는 그걸 하면은 파멸이에요. 제 말 맞죠? 우리 주술사가 자기 마을을 굶주리게 해서 가르침을 줄 정도면 걔 나가야 돼. 그러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딴 마을 애들이 우리한테 나쁜 주술을 걸었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핵심 포인트인데, 그 기근의 원인이 늘 있는 거죠. 늘 원인이 있고,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지 않습니까? 기근을 자연 문제로 안 돌리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 아주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기근이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이건 너무 생각거리가 많은데, 예를 들면은 지금 인류학계의 가장 큰, 인류학계가 모든 학문을 막론하고 지금 인류세라는 단어를 뭐 이거를,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시기가 한 200년 상간인데 석탄 너무 많이 써가지고 화석연료 때문에 이 지구가 있던 그 지구의 생물학적 시대 구분이 있는데 뭐 홀로세 뭐 이런 거 포함하는데 인류세라는 범주로 새로 명명을 하자라는 논의가 해마다 뭐 봄에 이렇게 있습니다. 작년에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요. 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현 쌤? 그 말을, 그러니까 지구가 이 모양이 된 게 인간 탓이다라고 명명하는 거고,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뉘앙스가 있죠. 그렇게 인간을 중요하게 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인간이 이 지구 문제에서 결정 변수로 가져가는 거에 대한 정치적 위험성. 그 인간이 누구냐 그러면 백인인데 뭐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아직은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다 모른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진행은 추이는 보통은 뭐 몇백만 년, 뭐 몇만 년, 뭐 이런 단위로 오니까 기간이 너무 짧다.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너무 인간 중심적인 것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 뭐냐면은 여기 이 사람들도 갑자기 태양이 엘니뇨가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인간 중심주의죠. 걔가 아무 짓도 안 했으면, 근데 아무 짓도 안 하진 않아요. 모두가 뭔 짓을 해. 모두가 주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짓도 안 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되게 중요한 문장인데,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첫 번째는 이 주술적 세계관이 엄청난 인간 중심주의를 진짜로 니체의 그 책 이름처럼
너무나 인간적인 거죠. 그런데, 어,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주술로 물들어져서 이제 인간 중심주의도 생각할 수 있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은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문장이 중요한 거는 그거 역시, 자, 저쪽 주술사가 건 것 때문에 우리가 그 파국에 이르게 되잖아요. 파국은 이제 다 파국이어서 양쪽 주술사가 그걸 다 맡게 되는데, 근데 우리한테 일단 당장 닥친 기근은 저쪽 주술을 못 막은 이쪽 주술사의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주술사가 이제 교체를 해야죠. 요런 문제도 있어서, 제가 교수님 어떤 생각이 더 드십니까? 음, 하여튼 그 부분이 좀 그랬어요. 이게 뭐 주식 탓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게 네. 뭐 과연 그럴까 뭐 이런 아, 생각도 들면서 좋죠. 왜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뭐. 그렇죠. 네. 핵심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고구마는 주스를 안 건다. 왜냐면 주스를 못 거는 이유는 뭡니까, 옥현쌤? 고구마는 외래종이에요. 신화적 기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화적으로 이게 이제 그 우리 동아인류학의 기원인 신화인데 신화가 우주론이지 않습니까? 모든 거의 발생론인데 걔는 갑자기 어디서 보다 못한 뼈다구가 굴러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의 존재의 근원에 대한 사물에 못 가 있으니까 그 자체가 수준이 너무 낮죠. 그래서 주술을 못 걸어가 1번인데 그냥 표면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옥현 선생님 설명하신 것처럼 만약에 고구마를 원인으로 혹은 결과 그러니까 집에 고구마 비축되면 이 물로가 오지 않으니까 그럼 고구마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고구마가 파국을 막는 원인이 되잖아요. 그거는 인간 중심적인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이상한 역설인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육에 빠져가지고 고구마를 막 키우고 있는 거는 인간 중심적인 게 아니야. 여기까지 복잡하다면 복잡한데, 옥회선님 어떤 생각 드십니까? 좀 이해를 못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뭘 잘못하냐. 그러니까, 네. 여기서 말하는 인간 중심주의를, 그러니까 산호점에서 말하는 인간 중심주의를 이해하고 싶다. 그게 이제 가장 큰 거고, 이 인간 중심주의가, 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인간 중심주의 있잖아요. 일단 보험은 들고 봐. 뭐, 이런 거 다 있으시죠? 전 통장에 마지노선이 있는데, 요 돈은 내가 안 뺀다가, 개인 금고 있지 않습니까? 전 있는데요. 그게 저는 20만 원인가? 근데 그거를 넘어가면 여러 가지가 최고의 마지막 그 25일부터는 그 20만 원 붙들고 이렇게 가는데 그 뭐 그런 거죠. 이게 내가 뭘 갖고 있어야 된다가 가장 그 이제 그러니까 20만 원은 되게 웃긴 예고 뭐 그 막 제가 막 하는 웃긴 예고 그런데 내 기준에서 최소한의 그 그러니까 기준이 나은데 지금 이 인간 중심은 기준이 이게 이 인간이 누구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이거는 고구마를 챙기는 그 사익에 빠진 인간이라기보다 이런 거고. 문제가 좀 복잡하고도 재밌는데요. 유리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인간 중심주의. 고구마를 탓하면 안 돼. 고구마를 탓하는 순간 인간이기를 포기해야 돼. 이런 인간 중심주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구마를 왜 탓하죠? 고구마를 누가 탓한다는 건지 제가 잘 못 알아들어요. 제 설명이 계속 부족하네요. 이제 옥현 선생님 글에 따르자면은 사실 물류를 막아야 되는 게 1차적 목적이니까 고구마를 쟁여놓으면 되죠. 근데 사람들은 고구마를 쟁여놓더라고 해도 쟁여놓는다는 말을 하지 않고 그리고 고구마를 쟁여놓는 게 의미 없다고 실제로 생각하고
근데 고구마를 쟁이는 거는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고구마 그렇게 귀하게 취급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 다음에 흔하니까. 근데 그렇게 내가 알아서 뭐를 내 살 길을 보려고 이렇게 챙기는 걸 두고 인간적이다라고 하지 않고 주술을 걸고 공동체의 주술사가 뭐를 해야 이 사람들은 사람답다라고 이제 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그럴 수 있지 하는 많은 샘플이 있잖아요. 근데 현대인들이 하는 사람이 그럴 수 있다 이런 거에 이제 용례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되게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인간의 욕망에 관련돼 있는 거예요. 어,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저 같은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게 아 저런 실수도 해 뭐 저 사람은 저런 욕망이 있어 뭐 이런 건데 여기는 고구마 챙기는 거 사적 이익에 빠져 있는 걸로 인간이라고 안 한다. 사람답다는 거에 대한 다른 층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근데 그 층위에서 액션을 하는 걸 되게 권한다. 자, 유리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몰루의 원인을 사람 탓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토론의 맥락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랑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확인을 하게 되고요. 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트루비 브리안트 사람들 혹은 주술체계 안에서 일컫는 사람됨이라는 것이 일단 어떤 좀 설정이 다르다는 거를 이야기하고 싶고, 그다음에 자연 탓을 왜 안 해? 라고 얘기하면, 어, 자연은 오로지 풍요의 원천일 뿐 기근의 원천은 아니다라고 또 얘기할 수 있어서, 네네네. 네. 여기가 이게 퍼슨이잖아요. 그 인력적으로 인력적이라는 게 무문자 사회랄지 국가 이전의 인간적 활동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인력을 정의할 때 그 인력에서 많이 채집되는 무문자 사회 민속의 펄슨 개념이 지금 유리쌤이 설명해 주신 겁니다. 이 인간은 생물학적 인간이 아니라 이게 좋네. 지금 말씀하신 거 아주 좋네요. 그러니까 근데 그 풍요가 풍요롭다는 게 나랑 상관이 없는 거죠. 개체적인 나랑 우주적 풍요니까. 그런데 이 사람됨이라는 게 풍요와는 다른 차원에서 이 풍요를 이렇게 구현해내야죠. 주술로. 그래서 요 사람을 문화적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화적이다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인간중심주의라고 하면은 완전히 생물학적 인간, 그 다음에 개체적 인간의 정념, 이거를 이렇게 쳐주는데, 인력적으로 사람 된다는 거는 생물학적인 인간, 그러니까 자연 레벨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인간이랑 아무 상관없다. 반드시 주술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공적 약속의 메시지를 체화한 사람만이 사람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개념이 중요하다. 요 사람은 완전히 주술적 레벨, 공적 레벨 이게 있습니다. 수정생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리를 해보실까요? 네. 그 뭐. 빨리 성질 급한데 제가. 그 문화적인 네. 인간이라는 네네. 말이 뭔가 그
의미를 만들어내는 네네. 존재로서의 인간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의미가 근원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좋다. 근데 문화 개념을 더 들어가면은 이게 이게 그 책에 지금까지 온 걸로서 많이 하는데요. 이게 뭐 섬이 이렇게 있다고 이제 가정을 관념적으로 이 가정을 가정하면 여기 주술이 좀 다르잖아요. 이게 아마 언어적 차원에서는 요 두 집단이 외국어 쓰는 관계는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가요, 유리쌤? 이게 완전히 통역이 필요한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딴 말 이게 아니고 그런데 주술이 다른 거예요. 근데 주술을 떠받치는 게 신화잖아요. 신화적으로 구별되는 공동체가 있죠. 이 둘을 결혼 관계로, 그러니까 외혼 관계로 엮기도 하고, 또 멀면은 거래 관계로, 교환 관계로 엮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국어 관계잖아요, 외국어 관계. 근데 여기는 신화적으로 이제 구별해 놨죠. 우리는 이게 잘 들어보면은 불어랑 일본어가 발음이 다르니까 발음이 다른 공동체로 이렇게 구성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발음이 다른 게 아니고 발음은 이렇게 저렇게 비슷한데 그 안에 내포하거나 강세가 달라가지고 이렇게 구별이 되네요. 그 언어에 대한 이런 태도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문화라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문화라고 하는 게 여기가 제가 설명 잘 드리고 싶은데요. 어, 이게 어렵네요. 실질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만약에 A 신화 집단, B 신화 집단이 이렇게 인접해 있는데 A 신화와 B 신화가 다른 이유는 1차적으로는 그 환경 때문이죠. 하나가 좀 더 바닷가에 있고 하나 좀 내륙이면은 여기 왜 두 개의 신화와 두 개의 주술을 그 이렇게 쌓는 주술 그 쌓는 주술 수학 주술 한 다음에 창고에 넣을 때 주술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두 경계가 주술을 다르게 쓰는 건 1차적으로 바닷가냐 내륙이냐 이런 차이도 있는데 두 번째는 이 환경적 요인보다 좀 더 중요한 거는 그냥 A 집단과 B 집단을 그 자체로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요까지를 설명하는 게 지금 말리노프스키고 실질은 뭐 조금 관련되고 중요한 거는 구별을 시키는 거다가 레비스트로스가 쓰고 있는 바입니다. 교수님 제가 설명 잘 드렸을까요? 그러니까 문화가 A 문화의 본질적 가치, B 문화의 본질적 가치 이런 거는 없어요. 레비스트루스의 설명에 따르면 그냥 구별만 되면 돼. 구별만 되고 그러니까 문화는 이게 이제 우리끼리 우리 네 명이 있네요. 지난주 3교시 갖고 오면 이게 그냥 형식인 거예요. 그냥 이게 묶는 방식이 있으면 돼. 그 안에 좋고 안 좋고 이런 거는 그냥 자기들끼리 우리 거니까 좋아하는 거지. 우리 한민족이잖아요. 그다음에 뭐 한이 있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를 우리나 그냥 좋아하고 즐기는 거예요. 라고 레비스트로스가 보죠. 근데 이런 형식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 가치가 중요하지가 않아 라고 보면 이 사람도 어떤 형식적 개념인 거죠. 요까지를 설명드려 보면 유리쌤 지금 어떠십니까? 음, 그러니까 사람됨에 대한 형식을
어떤 문화별로 만들어 가는데 네네. 그것이 이제 되게 다르거나 혹은 그 문화 간의 관계가 편중될 수 있겠다. 그런데 또 그 아까 말한 외혼이나 교역 관계로 영능 방식에 대해서 어, 고민을 할 수 있다면 또 어떤 그 다른 모두의 사람됨 같은 걸로 열려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인류세가 어떤 인간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그런 원인을 가지고 있는 함의하고 있는 그런 말이라서 반성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비판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인류세에서 담고 있는 그 인이라는 개념이 어떤 편중되거나 너무 어, 어떤 내부의 모순이라든지 어떤 악마성을 제어하지 못한 어떤 사람됨, 문화적 사람됨 하나가 어, 다루어질 수도 있고 다른 또 사람됨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어요.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그냥 인간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다시 검토해 볼 때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유리쌤 그 말씀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 인간 중심 제가 다시 돌아가면은 오켄쌤의 요 부분인데 이 셋째 줄인데 인간 중심주의인데 그 인간이라는 그 개념 안에 본질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나누고 싶었던 거죠. 선생님 제가 설명 잘 드리니까 그 안에 무슨 뭐 도덕이 어떻고 이 얘들이 뭐 특별한 윤리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방식으로 우주자연과 관계를 맺고 그다음에 다른 우주자연과 관계를 맺는 존재들이랑 관계를 하려는 그 특별한 방식을 만들어내려고 고민을 하는 존재로서의 사람이지. 그러니까 인간 중심주의라고 하는 말의 현대적 비판은 인간이 자기를 척도로 쓰고 다른 애들을 이렇게 이제 그 비교 열의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인간 개념은 다르게 가져갈 수 있고 그 율쌤 말씀대로 인류세라는 그 개념과 함께 인간을 뭐라고 생각할지 다시 연구해 볼 때다. 이게 막 그 여러 가지 집회라든가 뭐 이 너무 지금 뭐 아니 그 제린스키가 그 담화 보셨죠? 이게 지금 완전히 그 품위는 이제 그 트럼프 뭐 국제 외교에서도 너 옷을 왜 그렇게 입어? 뭐 예의도 상황도 이게 파국이다 파국. 내가 뉴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러면 막 이렇게 공부를 왜 해야 돼? 뭐 어떤 글을 써야 되는 고민이 되시죠? 근데 이제 어제 읽었던 블루머신의 저자는 이럴 때일수록 공부해. 공부만이 답이야. 알아야 될 게 얼마나 많겠어. 인간이 어떤 건지 본격적으로 질문해보자고. 공부할 시간이야. 지금 이런 메시지가 그 책 끝에 있어서 되게 좋은데, 지금 유리쌤 말씀도 좋네요. 인류세라는 말이 뭐 결론보다 더 중요한 건 인간에 대해서 어느 만큼 많은 정의를 가져볼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있고. 자, 옥현 쌤이 쏘아주신 큰 공인데, 옥현 쌤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십니까? 사실 이분들이 뭐 그 모든 문제를 주술에 돌리잖아요. 네네, 이 부분을 조금 더 뭐좀 살을 붙이든지 더 좀 어, 공부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선생님 말씀대로 어떤 이분들의 이 사람들의 이제 삶 때문에 형식이다 이런 네네, 주술에 무게를 두는 네네네. 게 그런 부분을 좀 더 생각해보고 네네.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술이라고 하는 거에 언어적 지위? 이게 너무 재밌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오늘 우리 할 것 중에 정말 우리 첫 시간 얘기가 다른데 우리 시대의 주술이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 시대의 주술은 다 사용이 돼가지고 자기 사적 이익을 그 자기 팔자를 해석하고 팔자를 이렇게 해결하는 데 쓰는 이게 주술의 입장에서 보면은 망했네 말세네 말세. 말의 품위가 다 떨어졌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좋은 부분이고 옥현 선생님께서 특히 이 밑에서 셋째 줄을 이렇게 수정하시면서 꼭 수정하시면 좋겠고 다른 주술이고 그 다음에 이 그 핵심 내용은 다 있습니다. 핵심 내용 다 있고 그다음에 명예심 그리고 이런 단어 옥현 선생님 마지막 줄에 그 여기 책에도 강조되는 방식으로 선생님 정해 주셨는데 정신적 포만감 이런 단어 참 좋네요. 옥현 선생님 과제 보고 진짜 좋은 단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 먹방 있지 않습니까? 정신적으로 좀 왜 저렇게 많이 먹나 싶으시죠? 선생님들은 많이 안 드시니까 뭐 그 이해를 못 하실 텐데 많이 먹고 싶을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이런 것도 있고 정신의 허기랄까 많이 정신적 먹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걸 또 보고 있는 사람은 예 그게 미스테리죠. 어떤 과학적인 게 있지 않아요? 그게 보면 돈이 들어온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 쯔앙 씨 있잖아요. 그 배달시켜 주잖아요. 초밥 10판 그 집으로. 어떤 반음증과 과학과 피하기 그 육체의 복잡한 문제인데, 그리고 이거 좀 딴 건데, 요새 이수지라는 개그맨이 뜨는 거 아시죠? 유리쌤 아십니까? 유리쌤도 좋아하십니까? 이수지 이제 개그맨을? 보려고요. 이제 보려고요. 이제부터 그 아주 중요해. 우리가 중요한데 인류학자로 우리가 그분이 인류학자로 소개되는 거예요. 제가 반성했잖아요. 부족하다 나는. 저분이 저렇게 연구와 고증이 대단해요. 그 목동 엄마들에 대한 고증, 아니 대단하대요. 그게 그리고 그 이수지 배우가 무당을 흉내낸 게 있어요. 어, 그걸 보면 점집 다니는 제 친구가 야 똑같아. 그래서 인류학자다 인류학자. 이수지 씨는 연구해가지고 제가 체화하잖아요. 야야야 연구. 그런데 현대적인 그분 연구 대상이다 이런 게 있고 그런 거가 관련이 됩니다. 현재형이 아니고 내가 부자라 이거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 내가 많이 먹을 거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많이 먹을 거다. 근데 내가 왜 많이 먹을 거냐면 누가 나한테 많이 줄 거기 때문이잖아요. 누가 나한테 많이 준다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그만큼 줬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 말 한마디로 나의 관계가 얼마나 빵빵한가를 이렇게 계속 이게 되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내가 주고 있다예요. 제가 그냥 해석을 하면은 지금 내가 주고 있으니까 지금 나는 굶고 있고 그 결과로 내 관계 속에서 내가 어, 처묵처묵하게 될 거다. 요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뭔가 이 주술을 읽으면서 느낀 게 뭔가 미래에 있는 나를 네네.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네네. 아까 까먹기 전에 의미가 중요한데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게 형식을 갖는 거예요. 의미는 형식 다음에 사후적으로 온다. 아까 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이게 지금 주 모든 시제가 앞에 가 있고 그게 지금 나의 행동을 지시하면 그 결과를 얻는데 이게 초목초목할 건데 지금은 굶고 계신 거지. 입안에 절제지 않습니까? 이 그 주술의 효과가. 그런 것도 있고요. 전 과식과 포식이 있잖아요. 배 터지게 먹는다. 그리고 그 동화가 기본적으로 먹는 것 갖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건데 어떤 허기 같은 게 동화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림 형제 동화집이라든지 뭐 안델센은 다른 버전이지만 여기도 뭐 인정에 허덕허덕 안델센이 안델센도 이거 아닌가?
나도 나중에 유명해질 거야. 인정받을 거야.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근데 어, 먹는다. 뭐 여러 가지가 떠오르네요. 옥현 쌤은 어떠십니까? 요거 3번. 저는 미래형이라고 전혀 생각을 못하고 지금 알았네요. 미래형입니다. 미래형입니다. 그 성장 주술도 배가 부를 거야. 배가 부를 거야 이렇게 돼 있고 이 쌓기 주술 있지 않습니까? 쌓기 주술도 네가 굶을 거야. 너는 식욕이 안 생길 거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술 자체가 우리가 그 오후에도 하게 되지만 기본적으로 메시지적 발화죠, 주술이. 그게 주술 인형 가지고 막 이렇게 대못을 꼽더라도 너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될 거야. 이런 거니까. 어, 요런 식으로 말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말에도 수준이 있는데 가장 상위 수준의 말은 앞을 향하고 있는 거죠. 요런 말에도 수준이 있다. 그리고 이게 다른 의미에서 그 어떤 공동체 리더 있잖아요. 어떤 조직의 리더. 그 앞에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 카누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그 블루머신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제가 더 들었는데 그는 앞을 얘기해야 돼요. 앞을. 진단을 해가지고는 그 집단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대통령들이 뭐 이렇게 정치가들 공약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래의 말을 얘기를 하는 자가 이제 가장 상위 수준의 얘기를 하는 거고 미래의 말을 했던 자는 이 무문자 사회에서는 샤먼이고 미래의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재밌는데 오늘 읽은 부분 중에 이게 바닷가에서는 그게 치료 주술로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장 주술과 함께 이렇게 하는 어떤 마지막 갈무리 주술을 치료 주술로 씁니다. 치료 주술로. 그러니까 미래를 보는 말로 치료도 하고 이런 관계가 있어서 미래인데 치료는 오늘 뒤에도 나오겠지만 회복 개념이 있더라고요. 또 원래대로 돌리는 거죠. 돌리는 거. 자, 여기서 미래를 말하는 건데 그게 주기와 리듬 속에서 뭔가 돌아온다라는 이미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건 어떠십니까? 말의 힘이 점점 궁금해지네요. 그게 핵심이고 그래서 말의 힘이죠. 말의 힘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이라는 주제로 이제 앞부분 조금 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그 지금 이 미래 있지 않습니까? 미래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직선적으로 뭐 저 앞에 뭐 있는 그런 미래가 아니라 약간 순환과 농경이다 보니까 또 주기를 탄달까? 요런 점도 있습니다. 아니, 수렵도 주기가 있는데 농경의 주기랄까? 여러 가지로 좀 궁금하시죠? 수렵이 느끼는 시간감하고 농경이 느끼는 시간감이 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이런 차이. 그러니까 바다 농부와 육지 농부의 차이.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 누구의 선물이 더 넉넉한가 해서 다른 궁금함과 인상적인 점이 있으셨으면 옥현 쌤 뭐가 가장 재밌으셨습니까? 얘기하고 싶은 부분. 그이 작가가 그 동기가 뭐냐. 아주, 이렇게 네네. 이렇게 왜 이러냐. 일을 네, 이해할 수 그냥 없어. 그냥 어, 묻기만 하지. 네네. 그냥 단순기만 하지. 왜 이렇게 막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런 동기를 계속 말리노프스키가 묻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인류학인가? 네. 참 궁금한 것 같아요. 궁금하시죠? 이게 인류학이 여러 문화 연구고 그런데 참 궁금한 거, 왜 저러나? 이게 그 이수지라는 분이 인류학자인 걸 그걸 보고 있으면 그 제이미 이수지 그 배우가 그 이제 강남 엄마를 연기하는 건데 진짜 제가 어제 보고 빵 터진 거는 애가 이제 학원 끝나고 와서 차에 태웠는데 애가 이제 버릇이 없어가지고 먹은 거를 계속 앞자리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이수지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안 와요, 안 와요 하다가, 야, 김치들, 닥쳐, 조용히 해. 이 엄마들이 마지막에 열받는 거를 하는데, 그걸 보고 있으면, 저 엄마가 왜 저러나, 우리 한국 사회에서 4살짜리 애에 배변 과외를 붙이는 사람, 이게 인간이 왜 저러나를 궁금한 거죠. 근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노프스키가 진짜 인간이 궁금한 거예요. 하고 있어. 왜 지배를 안 불리고 제가 호스트네요. 뭐 왔다 갔다 하시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인간을 이해하는 건데요. 동기가 뭔 것 같으십니까, 옥현 쌤? 이 사람들의. 저는 그 네네. 선물이 막 오고 가요. 하는데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야 빨리 게임쳐. 누가 죽는지 어, 모르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 이런 생각이 그건 아니죠. 이렇게 아마 그 내 애들이 데리고 가는 거야가 과시될걸요. 애들을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선물이 내가 누구로부터 선물을 받는다가 과시돼야 돼요. 특히 가운데에 있는 개방형 창구는. 그러니까 야발 게임이 아니고 이게 어떤 수준에 강조되냐면 제가 이렇게, 어, 아니죠. 제가 선물을 받는 주체니까 저희 집의 아저씨가 저희 처가에서 왔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돼. 근데 이 아저씨가 추장의 경우에 마누라가 여럿이잖아요. 그러니까 각기 다른 처가에서 얼마나 멋진 그 작물이 오는지 처가들끼리 이렇게 우리께 더 좋은 게 온다라고 오는데 약간 이제 빨리 들어오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수영쌤, 왜 이러나? 그 바다 어머니가 쓰신 것 중에 이제 하나하나씩 가면은 일단 그 후기도 재밌었는데요. 경쟁심 있잖아요. 누가. 경쟁은 우리 사회에서 그 이반일치가 경쟁을 기본값으로 가져가는 사회는 그 연화 선생님 과제에 따르면 지옥이다, 지옥. 이렇게 지금 화면이 끊긴 거죠. 네, 그럼 유리쌤 들리십니까? 이 집에 드려요. 들으세요,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을 한다. 자,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인간, 경쟁심. 지금 이 보면 사람이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데 너무 피곤한 거 아니에요? 1등을 또 해야 되잖아, 여기도. 아니, 근데 1등을 할 애가 하게 돼 있어. 어, 그래. 정해져 있어. 할 애가 해야 돼. 내가 2등인데 1등인 척을 하다가는 큰일 나. 그리고 경쟁을 하는데 또 뭐 이해 안 가는 거 뭐 있으십니까? 자, 이게 있어 사람 대비인데 문화적이다는 거에 이게 들어가면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아주 재밌는 포인트죠. 문화적이라서 뭐 고상한 건데 형식적으로는 근데 그 심리적 동기가 경쟁심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뭡니까? 인종욕망이잖아요. 공동체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쁨으로 쳐요. 근데 그러니까 발휘되는 장소가 되게 공적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특이사항을 유리쌤 인상적인 부분 좀 더 말씀해 주실까요? 왜 이러냐, 이들의 동기랄까?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계속해서 복잡화하고 우회로를 만들려고 한다는 게 좀 인상적이었고요. 그러니까 어떤 주고받는 것을 한 번 할 걸 두 번 하고 한 방향으로 할 걸 여러 번, 네. 예, 막 뭔가 우회적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되네요. 이거를 이렇게 구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심리적 동기죠. 여기는 그러니까 이거를 허용이라고 했어요. 허용. 허용은 안 좋은 거지 않습니까? 허용이 뭡니까? 아, 내가 이렇게 실질이랑 다르게 좀 보이고 싶은 거죠. 보이고. 아니, 되게 재밌는 단어죠. 허용은 사회적 단어예요. 사회적 단어. 허용을 부리려면은 어, 그 여러 가지가 지금 복잡하네요. 요새를 생각하면 하여튼 허용은 사회적 단어다. 누가 있어야 내가 이렇게 보이고 싶다니까 앞에 있는 거죠. 그다음에 경쟁심도 관계가 있고 이걸 표현하는 방식이 아주 고도화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일 거를 아주 정교하게 깔아가지고 예를 들면 뭐 그냥 어차피 줄 거면 밤에 와서 몰래 주고 이런 게 아니고 막 번듯하게 와서 준다거나 그 다음에 그걸 갖고 가는 사람을 또 일부러 정한다거나, 그 다음에 준 다음에는 또 이런 뭐 절차를 밟다. 이거를 아주 고도로 이렇게 관계적으로 깔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들어보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왜 일어난데 요것만 놓고 보면은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지금도 한다. 그러니까 연하쌤의 과제는 그때도 하고 지금도 한다인데 자 그러면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 과시적 욕망 있지 않습니까? 과시적 인정 욕망의 차이는 뭡니까? 수용쌤? 음. 아니 아니 네 옥현쌤? 네네 이게 저기 우리 요새 과시는 내가 잘 산다잖아요. 네네네네네 남을 잘 살게 한다. 그렇죠 누군가를 잘 네네 살게 하는 그런 네 차이가. 지난주에 2교시 두 번째 시간에 한 것처럼 호모사피엔스의 초월성, 관계성은 타자를 경유해서 자기에게 돌아오는 요 회로다. 타자를 한번 찍고 와야 된다. 내가 나를 못 보고 이제 한번 저기 갔다가 오게 된다. 이걸 옥현 선생님 정리를 해주셨는데 여기도 내가 1등 해야 되고 내가 예뻐 보이기는 맞는데 그 방식이 남을 경유하게 설계가 돼 있는 거죠. 왜 이래야 되나가 지금 우린 이해가 안 되고 쌤 어떠십니까? 수영쌤은? 이거 이렇게 짠 효과가 있다. 뭐다? 자기 중심적에서 이걸 되게 경계하고 있는. 네. 그러니까 이 사고의 이제 효과가 중요해지면 이 효과 차원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이걸 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냐는 거. 이게 말리노프스키의 입장은 뭐냐면은 말리노프스키 실제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저렇게 생각한다는 거는 말리노프스키도 보장할 수 없는 거죠. 말리노프스키 이거 왔지 않습니까? 유럽으로 돌아오고 거기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3자 그래도 유럽인으로의 눈을 벗어나려고 하는 말리노프스키의 오랜 관찰에 따르면 이런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랬을 때 말롭스키가 생각하려고 하는 바는 무난한 사람이라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네이처의 풍요로운 자연 개념 말고 그냥 그 자연이라는 단어도 여러 가지 용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용례가 지금 유리쌤 잘 제가 화면이 끊기거나 그런 건 아니죠? 끊겼나요? 안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선생님, 들려요. 네네. 자, 공부를 더욱 재밌게 해볼까요? 여기 자연 개념에 이제 이 책 많이 소개해드리죠. 검색을 야나부 아키라로 하시면 원래 책 제목은 번역어 성립사정이고 이게 그 책을 다른 버전으로 이제 그
재간행된 게 있습니다. 여기가 일본에서 네이처라는 단어가 처음에 어떻게 번역됐나라는 거를 소개하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자연 개념의 여러 갈래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네이처다, 네이처. 그거 말고 그냥 이벤추얼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 다음에 저렇게 되고 그러니까 인과를 그냥 따라가는 거. 이것도 우리가 왜 자연스럽다 할 때 있잖아요. 만약에 어 지금 뭐 개구리가 떴으니 뭐 아니 개구리 하여튼 뭐 개나리가 피겠네 뭐 이런 정도의 순서적 인과를 이렇게 천천히 밟아가는 거를 자연이라는 말로도 쓰죠. 그 몇 개 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 사람됨을 자연의 반대라고 하는 건 네이처의 반대인 거고 이제 다른 의미에서 자연을 말씀드리면은 말누스키 입장은 이 그 인간 산호섬에는 인간이라는 게 자연 발생적 개념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세팅을 다 해놓고 산호섬 사람들이 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레비스트루스도 말한 것처럼 우린 자연 발생적인 게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짠다는 거예요. 이렇게 왜 이렇게 타자를 경유하도록 짜는 이 이유는 그들은 모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3자가 보면 이 이유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뭘까요? 이유가. 이게 자 오늘을 가지고 응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악을 퇴치해야 돼요. 악은 뭡니까 유리쌤? 이 산호섬에서의 악 개념적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하고 배고픔. 아 배고픔이죠. 그 악입니다. 그 악을 이게 제가 배고픔이 있고, 이 배고픔으로 진행시키는 그 길도 다 악마적이잖아요. 그 악마화되어 있잖아요. 설명을 잘. 그 길에 놓여 있는 게 뭘까요? 배고픔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 이거 뭔지 사네. 이게 사적 이익이에요, 사적 이익. 사적 이익. 되게 금기시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거 다 드러내놓고 해도 되는데, 단 하나 이런 거는 티로 내면 안 되는 게 사적 이익이잖아요. 고구마. 그러니까 고구마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구마가 말루프스키 그 문장도 참 중요한 것 같네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루프스키가 쓴 게 말루프스키한테 고구마라는 그 단서가 중요한 거겠죠. 그 사람들은 근데 이게 수영쌤 어떠십니까? 요게 배고픔이고 배고픔이라고 하는 물로 가는 사다리를 놓는 것은 사적 이익과 관계가 돼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절제를 못할 때 그 주술 자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 창고 있지 않습니까? 창고. 이 창고는 개방형 창고에만 주술이 가해져서 풍요를 계속 상징하도록 해요. 근데 그 주술의 실제 내용, 주술이 목적이 두 개인데, 실제는 창고를 향해서 주술사가 말을 하는 건데, 그 말의 내용이 마을 사람들이 그 절제하라는 거죠. 먹는 일 탐심을 꺼트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물루를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자기 사적 욕망, 자기 허기, 자기 집중된 어떤 그 조건을 이렇게 막 붙들고 있는 게 여기서는 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자, 경쟁심, 인정 욕망은 이 악을 막는 효과가 있는 거죠. 타자를 경유해야 이 절제를 할 수가 있다라는 효과까지 오네요? 오 교수님 어떠십니까? 이런 주기 자체가 그냥 종교적이네요. 네, 이게 목표는 어, 말노프스키가 책을 더 제가 꼼꼼하게 못 읽어서 그럴 텐데 말노프스키가 일단 지금까지는 공동체의 보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진 않습니다. 그냥 풍요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말리아의 반대말인 물루가 파국이잖아요. 공동체의 해체예요. 그러면 말리아도 기본적으로 공동체의 보존이니까 이렇게 해야 이 단위가 그러니까 문화적인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개체적 이익에 대해서 계속 거리를 두는 거죠. 요 정도로 하면은 유리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음, 그, 즉, 슬픈 열대에서 어떤 부족의 귀족적인 여성들이 어, 아기를 낳으면 그 네네. 아기를 돌보지 않는데 사실 자연적으로 아기한테 이끌리지만 자기는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 아기를 돌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뭘 먹고 싶고 누리고 싶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싶고 그리고 본능적으로 거기에 이끌리는데 그곳으로부터 멀어지는 장치를 하는 것, 만들어내는 것이 더 인간적이고 높은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 말이 끊기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하나만 더 얘기하면 가장 훌륭한 것을 네네네. 네. 내가 갖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로 생겨나는 마음인데 네. 이곳에서는 가장 훌륭한 것을 남에게 준다라는 방식으로 사회를 짜고 있는데, 그럼으로써 모두가 점점 더 훌륭한 것을 갖게 된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가장 훌륭한 것을 내가 갖겠다라는 욕망을 추구하면 다른 사람들은 덜 훌륭한 걸 갖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술수를 쓰게 되는데, 그렇게 네. 되면은 결과적으로 모두 덜 훌륭한 걸 갖게 되니까요. 네네. 그게 그게 정말로 간단한 이치인데, 어, 진짜죠. 이게 그러니까 사회적 부의 수준을 계속 높이는 방법이죠. 유리쌤 지금 아주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 그런 마음이 많이 들잖아요. 내가 속한 무리 중에 내가 제일 잘나고 싶다. 근데 그 마음은 똑같은데 이게 어떻게 설계됐냐면 내가 속한 무리 중에 내가 제일 못나져야 지금 제가 말씀 잘 드리고 있는 거죠. 이 전체가 부유해지는데 못난 수준이 이 정도로 훌륭한 거예요. 이상한 비유인가요? 옛날에 공식 선생님께서 글을 못 쓰면 에세이 발표에 안 오시는 선생님들이 있곤 하셨어요. 그렇게 자기가 잘나야 되냐고. 제일 못난 채로 오면, 아니, 나도 훌륭한데, 이런 내가 여기서 제일 못난 거야? 그런데 가 있어야 좋지 않아? 이런 얘기를 뭐 유비적으로도 하셨는데, 수영쌤 어떠십니까? 지금 유리쌤의 설명을 드리면 이게 전체가 저는 공동체의 보존까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유리쌤 설명은 더 좋네요. 보존을 시키면서 이 부의 수준을 계속 높이는 기술이다. 수영쌤께서는 경쟁적으로 경작을 하면 자기가 생산하는 경작물이 질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네네 그런데 전파에서 그 네네 개념이 다시 나한테 돌아오는 힘이 있잖아요. 네네 그게 떠올랐어요. 그 수확한 경작물에 돌아오는 힘 같은. 어 그게 그 힘인데 쿨라는 내가 가진 것을 내가 다시 받기까지 몇 개의 중간항을 통과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사실은 경쟁인데 배팅이죠. 도박이죠, 도박. 자기가 자기 스스로 예뻐지고자 해가지고 내 재산 불리는 건 도박이 아니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막 이렇게 갖추는데 이게 내가 쟤한테 잘해줄게, 나한테 돌아올게 기대가 된다는 거는 배팅인데 보장된 배팅이라고 이제 쓰죠. 여기도 이게 무임승차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는데 이 동네 가면 그게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 이런 것도 있고.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